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1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된다라고 하네요. 참 씁쓸한 얘기죠. 13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번 돈의 한 절반 정도는 쓰고 절반을 만약에 모은다라고 하면 단순 계산하면 26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26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집을 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를 나타내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의 한 5년 안에 집값이 많이 내려갈 것이라, 서울 평균 이 주택 가격이 평균이 12억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인지 주택까지 포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억이라 하는데, 그 12억이 나중에는 9억이 되고 8억이 되고 7억 이 정도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좀 줄어들겠죠. 저는 이제 대략 생각하는 게 28이나 한 29쯤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일부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주 헐값에 사면 그래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그런 주거형 부동산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자신이 자영업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상가도 아주 싸게 사는 것도 적극 추천입니다. 그렇게 사놓으면, 그렇게 사서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면, 그러면 이 고정 비용이 최소로 나가서 그래도 견딜 수 있고 이 사업을 오래오래 지속하는 게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참 사는 게 힘들죠. 특히나 집을 산다라는 건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아주 큰 결정입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고 수월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벌어들인 돈이 월 360만원, 연봉 5천만원인데 5억 5천 정도 되는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값은 한 1억가량 내려가고 이제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고, 근데 이제 애는 이제 곧 나오려고 하고 이제 깝깝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깝깝하겠죠. 왜 깝깝하겠습니까? 자신의 생활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무리하게 빚을 냈기 때문에 깝깝한 겁니다. 왜 그렇게 악타구니로 집을 사려고 했냐고요. 서두르지 말고 차라리 월세를 살든 아니면 전세를 살면서 좀 더 돈을 더 모아가고 일상생활을 좀 더 챙겼더라면 그렇게 빡빡했을까? 아닐 것 같은데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무리하게 욕심 부린 탓에 아마 되게 삶의 수준이 지금의 형편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우리는 잘 따져보면 살아야 됩니다. 너무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 특히나 부동산은 이 호가가 많습니다. 호가. 진짜 가격이 아닌 그냥 명목 가격이 많다라는 거죠. 명목 가격이 12억, 근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한 7억 이러면 진짜 가격이 얼마입니까? 7억이 진짜 가격입니다. 12억은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워낙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pom프질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12억이라고 자전거래해서 가격을 가짜로 형성해 놓은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함부로 호가로 형성되어 있는 명목 가격에 취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30억까지 올랐대. 우와, 기분 좋겠죠. 근데 현실은요, 30억에 내놓으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20억? 20억 더 비싸다고 안 봐요. 그러면 실제 가격은요, 15억이나 16억이나 17억쯤 되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가격이 절대로 싼 게 아니잖아요. 비싸잖아요.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24억이래. 30평짜리가. 그러면 누가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차고 넘치냐고요? 아니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24억이 아니라 한 12억, 13억쯤 돼야 정말 무리해서 정말 살지 말지 고민하면 살 사람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다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지내는 게 더욱더 필요하죠. 무리하게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잘 따져보고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겠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수월하게 뭔가를 할 거라, 받아들일 거라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함부로 유행을 바라고 쉽게 돈 벌 거란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 기대를 버려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이 험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잘 따져봐야죠. 그냥 수월하게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마음먹는 게 제일 현명한 모습입니다. 현명하게 살아야지 욕심부리고 까불어대면 삶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리하게 살아야 되고 영악하게 살아야 되고 계산기 잘 두드려 봐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지죠. 서울에서 이 집을 산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따져보고 잘 좀 궁리하면서 결정해야겠죠. 아주 심사숙고하고 아주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라고 봅니다. 잘 따져보자고. 금방 뭔가 이루겠다, 빨리 부자가 되겠다 라는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멀리 내다보고 길게 내다보고 천천히 잘 좀 살펴보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꽤나 힘들 것 같다라고 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죠. 더욱더 염려하고 조심하며 지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잘 좀 소화하고 잘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꽤 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뭔가를 만만하게 마음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따져봐야죠. 잘 생각하고 심사숙고 해야 될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을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한 고민들, 생각들을 잘 해놓자고요. 천천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 험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떻게 다듬어 나갈지 따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앞으로 4, 5년간은 현금 바짝 모아서 정말 알짜 자산을 취득할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